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낙찰가가 6,300으로 할게요. 6,300에 비용은 쓰레기 치우고 도배하고, 그쵸? 저는 비용 600만 원 잡았어요. 그럼 600으로 하죠 뭐.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돈이 크게 들어간 수리가 일단 없어요. 특히 뭐 싱크대나 뭐 화장실 이런 거 수리하는 게 아니니까. 600 안에서 수리 비용이랑 법무비랑 세금까지 다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가 6,900, 그리고 대출은 아까 그래서 여기는 6,300의 낙찰을 받으셨고, 네. 선생님 지금 소유권 이전된 거는 한 네. 채가 있는 거죠? 네. 선생님 명의로. 네. 그러면 선생님도 유주택자네. 네. 유주택자인데 대출은 대출은 다 나와요. 그래요. 6,300에 받은 거에서 네. 대출은 네. 낙찰 받은 지 2주밖에 네. 안 됐으니까 대출을 많이 알아보셨는데 대출 네. 가는 금액은 얼마래요? 그리고 선생님은 얼마를 대출 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입찰 금액을 6,351만 원을 쓰면서 대출 예상 금액을 5,080만 원으로 잡았었어요. 80%로. 네.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실제 법무사를 통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맥시멈 5,200만 원까지. 얼마 예상했다고? 제가 예상한 건 5,080, 실제로 나오는 건 5,200. 그럼 선생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오네. 낙찰가 대비 81% 정도 나오니까 선생님은 그 금액 대출을, 그래서 5,080까지 받거나 5,200 다 받거나. 우리는 입찰하기 전에 대출 금액도 우리 계산하고 가는 건데 뭐 그거보다 더 준다 그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의 수익률에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MCG가 아직 하나 있어서 그거 그래요? 사용해서 81%. 그렇구나. 네. 수협 거 그걸로 네.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수협에서 일단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은행을 범위를 넓게 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한 곳의 은행만 쓰거나 아니면 한 법무사만, 한 대출 상담사만 네. 이렇게 알아볼 필요는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해주면 그만큼 또 받아가면 될 것 같고. 그럼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이 집은 사실 그 내부도 뭐 물론 못 보시겠지만 공동 현관문 안에 자체를 못 들어와 봐서 그렇죠. 대충 가늠도 못 하겠고.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알아냈지만 네. 번호를 아는데 누르는 순서를 몰라가지고 열지를 못했네. 네, 여러 번 그래서 더 시도했죠.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못 봐서. 네, 왜냐면 우편함에 우편물이 거의 토할지경으로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뭐 전기라든지 네네. 이 도시가스라든지 이 비용이 누적되어 있는 게 이미 2년치 정도가 네. 되어 있어서 이 집에 네. 사람이 안 사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집 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을 것 같았던 예상을 하면서 그날 입찰 들어갔던 이유는 저 스스로에 대한 성의를 조금 네, 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 집은 최저가로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네. 다른 집에 힘을 줬었고. 여기는 임장도 내 기준선에는 못 미쳤으니까 제대로 못 봤으니까 그냥 힘을 빼고 입찰해야겠다라고 네, 네, 생각을 네, 좀 하셨는데 이게 얻어 걸렸네. 이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그런 게 항상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에 대해서 자꾸 안 봐야 되는 건가 네. 라는 법칙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임장은 중요하죠. 저는 임장하지 않은 집은 입찰하지 않거든요. 맞아. 네. 잘 원칙을 세우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안 봤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네. 사실 봐도 미처 못 본 부분이 그럼요.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이 집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빈집이고 보지도 못했고 네. 제대로. 그래서 다른 집 입찰할 때보다 한 2, 네. 300 더 비용을 잡고 제가 이 집을 입찰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최저가로 들어가야 했다. 그래야지만 네. 수익률이 나오니까. 네. 근데 그 가격이면 요즘에 낙찰가 통계상 말도 안 되는 네.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마 그 경매 현장에서도 가장 적은 그 낙찰률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훌륭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역시 부동산 운이 좀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왜 부동산을 이제 했는가? 선생님의 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의 시련이 선생님한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진지하게 했어야지. 외부 상황에서 선생님을 움직이게 만든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비용은 좀 넉넉히 잡았고 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낙찰가가 6,300으로 할게요. 6,300에 비용은 쓰레기 치우고 도배하고, 그쵸? 문짝을 좀 바꿔야 되니까 넉넉히 100 잡죠. 뭐 딴 거 혹시라도 좀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배도 한 50만 원 잡고 화장실 뭐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50만 원 잡고 등 같은 것도 한
한 50 잡아요, 선생님. 치우는 것도 50으로 우선 해요. 예상치 못하는 거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만 더 잡죠 뭐. 그럼 우리가 좀 과하게 잡은 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취득세랑 법무비 하면 150? 550이면 굉장히 과하게 좀 잡은 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비용 600만 원 잡았어요. 그럼 600으로 하죠 뭐. 그 안에서는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돈이 크게 들어간 수리가 일단 없어요. 특히 뭐 싱크대나 뭐 화장실 이런 거 수리하는 게 아니니까. 600 안에서 수리 비용이랑 법무비랑 세금까지 다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현재가 6,900 그리고 대출은 아까 5,200. 그럼 5,200은 뺄게요. 월세 여기가 작년 8월에 두 건의 월세 거래가 있었는데 1,000에 40, 500에 45 이렇게 두 건이 있었어요. 1000에 40이면 보수적인 편이라고 또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 1000에 40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은 뺄게요. 네. 그러면 내가 든 돈은 700이네요. 700 대비 대출 이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에 거 얼마였어요? 일산에 받으신 거. 일산이 3.1. 그래요? 그럼 3.1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한 달 이자가 13만 원! 월세 40에서 13만 원 빼면 27만 원. 700 대비 23만 원 12개월 하면 이거예요. 수익률 39%! 훌륭합니다, 선생님. 월세를 1000에 40이면 그렇게 과하게 잡은 건 아닌데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000에 40 했을 때 39% 이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게 드네요. 이런 수익률의 맛을 조금 보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입찰하시고 임장을 다니시고 하신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선생님의 삶에서는 어쩌면 위기였지만 기회가 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직장만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보지 못했을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따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도에 관해서 말을 좀 끊긴 했는데 빈집이어서 처음에 선생님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연락이 비밀번호를 아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취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임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한번 왔다 갔고 낙찰에 기대가 없는데 낙찰이 돼버려서 막막했어요. 네. 앞에 갔더니 경매 시작했을 때 당시에 그 집행관이 붙여놓은 그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보고 그 안내문을 본 순간 다시 네. 한번 좌절을 했죠. 사람이 없구나. 네. 역시나. 거의 1년 전에 붙인 건데